네, 어제와는 뉴욕 증시 분위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재료는 같았는데 해석을 좀 달랐던 시장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최현재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또 부분들이 중요하게 점검이 됐는지 반등의 포인트 어떻게 찾으셨어요, 전문가님? 특별한 건 없는데 결국에는 네. 어제 긴축 발언이 좀 파월 입에서 나왔는데 다시 그 발언 소화하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고, 다우는 0.7% 상승, 나스닥은 2% 상승, S&P 500은 1%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빅테크 주식들이 모두 강세를 나타냈고 1% 후반에서 2% 중반까지 강세를 나타냈고, 은행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대 강세, 웰스퍼고가 4.4% 상승했고, 그다음에 백신 관련주인 모더나, 노바백스가 오랜만에 같이 모두 한 6.5%대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 업체인 루시드가 한 5% 상승했고, 리비안이 7.7%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포드 GM도 2에서 3%대 상승했고, 항공주도 2에서 3%대 강세를 나타냈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업체 수소 쪽인 플러그 파워가 5.6% 상승, 그다음에 태양광 업체인 솔라이지 테크놀로지가 4% 상승했고, 그다음에 라이다 관련 업체인 루미나 테크놀로지가 지금 어제 4.5% 상승했고, 버바이오 테크놀로지가 4.2% 상승했습니다. 팔란티어도 5.4% 상승했고요. 전고체 배터리 업체 퀀텀스케이프도 4%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7.9% 급등을 했는데요. $1,000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독일 공장 가동으로 인한 소식에 급등을 했고요. 나이키가 2.2% 상승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디지털 판매가 호조된 것이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출하고 주당 순이익이 모두 월가 컨센서스 상회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의 목표 주가를 $173에서 $175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은총재, 샌프란시스코 연은총재는 지금 현재 중립금리보다 전부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은 더 빠른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 정도, 중립금리가 2% 정도인데 2% 정도까지는 빠르게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축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야 인플레이션을 되돌릴 수 있어가지고 향후 경제 호황을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연은총재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비둘기파였는데 완화 정책 걷어들이고 중립금리 정도로는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5월, 6월 그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UBS에서도 50bp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22년 올해 하반기에 4차례, 그리고 23년에는 3분기까지 3차례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금 단기하고 장기금리, 2년물하고 10년물 장기금리가 지금 평평해지는 현상, 플래트닝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금리 곡선 역전 회피는 결국에는 불가피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반드시 이것이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되면은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고, 필요 이상으로 인상한 금리를 다시 인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JP모건 측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는데요. 경기 침체 벌써 우려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내로 2년물하고 10년물의 금리 역전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사 올해 이제 나타나고 하더라도 시간차를 고려하면은 23년까지는 경기 침체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에서는 올해 글로벌 GDP 성장률을 4.2%에서 3.5%로 하향 조정했고요. 지금 연준은 올해 총 10번 정도, 내년까지 한 10번 정도 금리 인상할 것이라고 바라봤고요. 한국의 GDP 성장률도 3에서 2.7%로 하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올해 말까지 2%까지는 앞으로 3번 더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는 $150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피치 쪽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네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유가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여러 가지 원인이 맞물려
맞물려 있겠습니다만은 글로벌 경제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데이터 수치를 조금 조정했다라는 게 부담이 될 만한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은 그래도 결국에는 표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도 중요할 것 같은데 긴축 공포가 어느 정도 뭐 극복이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하도 계속 나오니까 이제 내성이 생긴 거고 주가는 이제 그걸 반영하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매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매수에 가담한 sek터가 한쪽에 또 몰린 게 아니고 굉장히 광범했습니다. 은행도 괜찮았고 전기차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왔고요. 뭐 인플레 강한 주식으로 추천이 됐던 그런 종목들 그리고 특히 빅테크 위주로 해가지고 고르게 매수세가 퍼져나갔습니다. 섹터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조금 더 금리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은 5월에 이어서 연이어서 6월까지 50bp 그러니까 두 달에 100bp까지 올려버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5월 50bp는 이제 컨센서스처럼 약간 굳어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뭐 보니까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게 60%를 훨씬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계속 50bp 5월에 인상할 것이라고 했는데 6월까지도 한 번 더 할 것이다 50bp 그렇게 얘기를 봤어요. 하고 나오고 있고 과연 그런데 이대로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면은 저희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과속도인 거는 맞잖아요. 네. 연준에 굉장히 강한 빅스텝이 될 것 같은데 해석은 양분화가 됩니다. 빠른 긴축의 전문가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일각에서 연준에서는 더 낫다, 빠르게 올리는 게 이런 측면도 있는 반면에 너무 속도를 내게 되면 성장률을 또 저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양분화된 의견이 있는데 속도 내는 것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속도를 내면은 인플레이션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너무 빨리 오면은 결국에는 금융시장의 희생을 뭐 감수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둘 다 살릴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3월에도 예전에는 50bp 가능성을 봤는데 전쟁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서 25bp로 갑자기 선회가 된 거였잖아요. 지금 예측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뭐 지금 러시아 쪽에서의 화학무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예 지금 배제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가지고 항상 변수가 되겠어요. 연준의 뭐 그런 움직임에도. 내용은 이제 또 속보로도 나왔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일단은 잠복돼 있다. 시장이 이제 그거는 이제 잠복돼 있고 결국에는 조금 더 시장은 잠복돼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4월 중순까지는 조금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근데 그 이후에 뭐 조금 전에 지정학적 리스크 다시 불거지고 뭐 그러면서 뭐 다시 뭐 지금 국제유가가 또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또 다시 뭐 한번 흔들리게 되면은 또 시장이 부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 50bp 얘기 나온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골드만삭스만 거의 이제 UBS도 같이 이제 동참하는 분위기지만 다른 이제 글로벌 IB들도 이제 동참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그럼 올랐던 거는 다시 이제 빠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유가를 또 피치 쪽에서 150달러 받다고 해가지고 지금 110달러 선에서 그래도 약간 정체가 되긴 했잖아요. 좀 폭등을 했다가 이런 수준이긴 한데 유가와 관련해서는 국내 증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는 전혀 증산의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없죠. 그쪽은 뭐 증산하고 싶어 하지는 않죠. 지금 오페크 플러스가 러시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 만약 오페크 측만 따로 떼어내서 본다면은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사우디 측에서는 뭐 그렇게 뭐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피치에서 전망한 150달러라는 거는 얼마 전에 이제 고점이 140달러 아니었습니까? 나왔죠. WTI 기준으로. 그래봤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봤자 거기서 살짝 더 올라가는 수준이다. 넘기는 수준. 저도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 관련해서 끊임없이 뉴스를 또 접하다 보니까 약간 노이로제성의 어떤 국내 증시에서도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 부도 위기를 넘겼는데 이제 기업들 디폴트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실 뭐 러시아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들도 많고요 해가지고 기업 디폴트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악재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점검하세요? 근데 뭐 아직 익스포저를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을까? 현대차, 기아는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지금 들고 있는데 저도 아직 뭐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금리와 전쟁이라는 두 가지 악재의 재생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내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시장 흐름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에 올랐던 섹터가 저희가 굉장히 광범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안에서도 저희가 캐치포인트로 잡아봐야 되는 게 있나요?
전 섹터 가운데서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셨어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자동차? 조금 괜찮았던 전기차 것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기차랑 이제 포드나 이제 기존 GM이나 네네네. 완성차 업체들도 한 2에서 3%대 상승세를 나타냈고 빅테크 주식이 따로 좀 떼어놓고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빅테크. 은행주들이 강세를 나타낸 것도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에 네. 항공주들도 뭐 국제 유가가 뭐 어느 정도 다시 리바운딩하는 과정에서도 뭐 2에서 3%대 강세를 나타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가 섹터가 좀 괜찮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웨스파고 탑픽 맞으시죠? 네, 은행주 웨스파고가 안에서. 뭐 제일 탄력이 좋죠. 어제도 네. 뭐 한 4.4% 상승했기 때문에. 저희 또 성악개미 분들은 테슬라의 천슬라 도전 가능성을 눈여겨보실 것 같은데 굉장히 속도감 있게 올라오면서 공장 가동 독일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가격도 지금 3번 올리지 않았나요? 네, 테슬라가? 맞습니다. 그렇죠. 예. 판가 인상을 했는데 네. 잘 팔리면은 뭐 더 순이익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독일 공장 가동한 게 일단은 유럽 쪽의 수요를 그동안에 이제 상하이 공장 쪽에서 만든 거를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독일 공장을 가동을 하면서 유럽 수요는 독일 공장 쪽에서 이제 충분히 충족을 할 수 가능하겠어요. 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시장은 괜찮게 반응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천슬라 도전 가능성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뭐 매수진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전기차 쪽이 많이 눌렸다 글쎄요, 올라오는 테슬라가 상황이라서. 상승 더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차트는 참 바쁘게 나오느라고 한번 안 봤는데 한번 네. 볼까요? 볼까요? 네. 뭐 리비안도 그렇고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 다 탄력이 강해가지고 네. 국내 증시도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오늘. 예. 같은 경우에도 뭐 전기차 관련 주식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네. 전고체 배터리 퀀텀스케이프도 이제 같이 올랐던 것으로 보고 있고 뭐 테슬라 차트인데 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더 올라갈 수 있고 뭐 적당한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은 뭐 네. 계속적으로 홀딩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직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아직 고점 사인은 안 나왔으니까 네. 뭐 아직 좀 더 가지고 가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어떻게 준비해 볼까요?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솔직한 얘기로 좀 디커플링 비슷하게 이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강했어요. 생각보다. 그뭐 예. 아침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근데 대신 시초가에도 어느 정도는 약간만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거의 보합 수준에서 그냥 쭉 올려버렸어요. 뭐 이따가도 이제 한번 말씀드릴 건데 결국에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떠났어요. 시장에서 많이 떠났다고 보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조금 지금 현재는 없다고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기관화 장세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관들이 솔직하면 시초가는 기관이 주도하지 않겠습니까? 뭐 개인들이 주도하는 것보다 몇몇 종목도 빼놓거나 역시 기관들이 그냥 좀 어떻게 보면 허를 찔러서 올린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이게 완전히 어제 하루만 보면 디커플링이지만은 저는 이런 디커플링이 계속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기간을 두고는 계속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 향후에도 미국 증시가 바로는 반영이 안 될 것이에요. 뭐 오르면 우리나라 같이 오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빠지면 같이 빠지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반영을 하면서 빠지면서 오르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디커플링이 안 되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가 차분해졌네요. 네, 하루 만에 분위기가 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금리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리는 거, 그래, 가능한데, 라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등의 격차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조정이 깊었던 빅테크 쪽에서 역시나 가장 강하게 드라마틱한 반등 보여주었고요. 국내 증시 아직까지 전기차 대응하시는 분들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거의 다 뭐 전 종목이 전기차 관련주도 올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섹터상의 커플링화 되는지 움직임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선방했던 우리 시장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현지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